암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치료 후에도 전이암이나 재발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이 전이암과 재발암의 원인을 규명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 치료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지 연구에 직접 참여한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 기술 실용화부 엄홍덕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전이암, 재발암, 이게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암세포와 정상세포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정상세포는 일정한 형태로 배열하여 서로 부착하여서 우리의 조직이나 장기를 형성을 하지만은 암세포는 그 부착성이 상실되거나 크게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암세포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고 활발하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인간의 정상세포 속으로 파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혈관 속에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원래 생겼던 암에 가는 아주 먼 다른 부위로 빠져나와서 암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이 인근 조직이나 먼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 것을 암의 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성된 원래 생성된 암을 일차암 혹은 원발암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이동한 암을 전이암이라고 합니다. 암세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잘 죽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성장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 덩어리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암세포를 인위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기술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환자의 생존율은 점점 향상되고 있습니다만은 환자에 따라서는 대다수 많은 암세포가 죽더라도 일부 암세포는 항암 치료에 저항하여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치료 초기에는 암 덩어리가 위축되는 치료 효과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항하여 죽지 않고 살아남은 암세포가 재차 암 덩어리를 형성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암의 재발이라고 하고 그렇게 생긴 암을 재발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 싶었는데 얼마 정도 지나 보니까 이게 이후 주변으로 좀 전이 되거나 재발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 왕왕 있는데 1차 암에 비해서 치료가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암의 전이는 암이 우리 몸의 한 부위에 머물지 않고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져나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암 덩어리가 한 곳에 머물고 있다면은 우리가 수술로 그 암 덩어리를 제거함으로써 간단하게 치료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부위에 그 전이된 암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일일이 다 수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암의 전이와 암세포의 저항성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잘 되는 암은 잘 죽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그 저항성 때문에 그 1차암에 비해서 전이암은 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암은 근원적으로 1차적인 그 치료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에 같은 치료를 한다면은 그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발했을 경우에는 1차 치료와는 보통 다른 방법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암세포도 크게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치료 방법에 저항했던 암세포는 주로 그 다른 치료 방법에도 저항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다중적인 저항성 때문에 재발암 치료에도 크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전이 재발암 환자 생존율이 그래서 이제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이암 재발암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이 원인을 규명하셨는데요. 그 원인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암 연구도 세분화해서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암의 발생과 치료법을
포함해서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전이 재발을 그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가장 심각한 감심사가 전이 재발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된 관심을 두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이 재발이 일어나는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세포 내에는 수많은 단백질들이 있고 그 단백질 중에 전이 재발에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단백질의 종류도 아주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부해 본 결과 전이 재발은 이 각기 분리된 현상이 아니고 이 두 개를 서로 이 전이 재발이 하나의 같은 재발을 조절하는 하나의 통합적인 조절 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세포 내에 그렇게 많은 단백질 중에서 전이 재발을 통합적으로 조절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백질이 무엇이냐, 거기에 관점을 두었습니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 가장 학계에 그 큰 관심을 받아온 것 중에는 P53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P53은 전이와 재발을 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에서는 그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P53 단백질이 소실되거나 있더라도 손상이 되어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P53 기능의 상실이 암 전이 재발의 주된 원인으로 지금까지 학계의 일반적인 그 학설이었습니다만은 이 학설에 반하여 P53을 정상적으로 발현하고 있는 환자에서도 전이 재발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이 점에 착안을 하여서 P53이 전이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다른 단백질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본 연구를 통해서 과연 그러한 단백질이 존재를 하고 그 단백질의 정체가 P21이라고 하는 단백질인 것을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P53과 P21이 서로 결합을 하여 결합체를 형성하고 이 결합체가 세포 내에서 전이 재발을 유발하는 아주 많은 다른 단백질들 간에 결합해서 그들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전이 재발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 박사님 따라서, 이제 원인 예. 규명을 하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암 치료에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인데 이게 마무리 말씀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치료 효과 예측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암세포 내 P53과 P21의 그 발현과 변이 상태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환자에 따라서 P53과 P21을 모두 다 온전하게 가진 환자도 있고 둘 중에 하나하나가 손상된 환자나 혹은 둘 다 그 손상된 환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손상된 경우는 이 두 개 다가 온전한 환자보다는 그 치료 예후가 아주 나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그 환자의 검체를 미리 조사를 해서 P53과 P21의 발현 상태에 따라서 그 환자의 그 치료 예후를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치료 방법을 시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존에 알려진 전이 재발의 기전보다 좀 더 자세한 그 발생 기전을 알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이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약제의 개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 연구 성과로요, 암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법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기술실용화부 엄홍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네이션 브리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